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장례를 치른 제 아내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진을 찍은 날짜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만났다는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커피숍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미행을 하는 사람에게 아내의 신상 정보를 주고 아내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그 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혼했다는 처남댁 이름을 대며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는 사진을 보여주다가 돌연 이름을 묻는 저에게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죠.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죠? 아, 남진아 씨가 제 처남댁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해서 찾아왔는데 간호사가 뭔가 아는 반응을 보이자 저는 계속 떠봤습니다. 아, 가족분이시군요. 남진아 환자 503호실에 계세요. 간호사가 알려준 병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처남과 이혼했다는 처남댁이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처남댁은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했다더니 그래도 처남은 계속 병원을 드나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간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외국에 있다가 온 친구라고 둘러댔습니다. 왠지 처남이 제가 이곳에 온 것을 알면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었거든요. 오랜만에 보시나 봐요. 한순간 사고로 이렇게 되셨어요. 아, 진아 씨가 이렇게 된 줄도 몰랐었네요. 어쩌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렇게 와본 건데 이혼하고 혼자 이렇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자 간병인이 깜짝 놀라며 대답을 하더군요. 이혼이요? 아니에요. 남편분이 엄청 잘 챙기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꼬박꼬박 오시는데요. 그럼 제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혹시 남편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며 곰곰이 생각을 했죠. 처남과 처남댁은 이혼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혼을 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사진 속에서 처남이 만난 그 여자는 분명 장례까지 치른 아내였죠.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던 중 아내를 조사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해달라고 하신 그 여자요. 확인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알려주신 이름과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이름은 남진아입니다. 38이고요. 사는 곳은 그때 사진 찍어드린 그 오피스텔 10층이에요. 그런데 사진에 같이 찍힌 남자분 말고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잠시 소파에 앉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들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신지영. 나이는 43살.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마쳤죠. 하지만 제 손에 있는 사진 속에는 본인은 죽었다고 하고 보험금을 탄 여자. 정말 이 여자가 내 아내란 말인가 하는 탄식이 나왔죠.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란 건 이 여자에게 다른 남자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결혼 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의 상황 속의 아내 역시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돈을 받아서 무엇에 쓴 것인지, 계속 아이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방치한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로 일관한 그 여자를
이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어야 했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단 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선 아내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 뻔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것이 분명하기에 그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천엄과 장모님까지 전부 말을 맞출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저만 바보가 될 테니까요. 이제 제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시한 증거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수사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곧보라 아내가 먼저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잡혀왔고 이후 천암과 장모님이 소환되었습니다. 아니, 사망신고를 한 것은 저 남편이라는 작자인데 우리가 무슨 보험 사기라는 거예요. 형사 양반,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우리가 직접 뭘 한 건 없다고. 아주머니, 저분은 사기에 고의가 없고요. 사망신고를 한 것도 기망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질 않아요. 별거도 오래 하셨던데 고의의 정황도 보이질 않네요. 오히려 그걸 속이고 신고하도록 만든 아주머니랑 따님 그리고 아드님이 이 사건의 공동정범입니다.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사기 전과가 꽤 되시네요.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사망했다고 관공서에 신고하게 만든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간접 정범에도 해당이 되시고 그 외 다른 여죄도 저희가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긴급 체포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암이 저를 보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하지만 이곳은 경찰서였으니 바로 제지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드님도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돼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게다가 아드님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있으신 아내분의 신분을 누나에게 쓰게 하고 아내와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추가 조사 일정은 저희가 따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천엄은 그동안 아내를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 아내의 신분을 훔쳐 누나에게 준 것이 문제없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천암댁이 죽으면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때문에 혼인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이라는 것 또한 드러나게 되었죠. 이후 저는 구치소로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뭐가 그리 분한지 본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왜 왔어? 그렇게 날 버렸으면 그냥 가만히 둘 것이지 이렇게 만들고 나니 좋아? 내가 나가면 당신 가만둘 것 같아? 진정해. 당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조심해야지. 이제 당신이 아닌가? 죽은 전처? 뭐지? 저 역시 그동안의 우려가 치밀어 올라 점잖게 말할 수가 없었네요. 얌전하게 죄값 다 받고 나와. 당신 재판할 때마다 꼬박꼬박 갈 테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어떻게든 당신 엮어줄 테니까 기대해. 구치소에서까지 난동을 부리는 아내를 보니 속이 찹찹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혹독하게 거두는 거니까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이들 3명은 모두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장모님은 아내의 장례를 하는 과정에서 4년의 실형을 받고 보험금을 모두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처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식물인간 상태인 아내를 고려한 듯해 보였지만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무섭게 돌연히 자체를 감춰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처남 역시 곧바로 이혼을 당했고 본인이 기다리던 아내에 대한 상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 가족은 모두 파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실형을 사는 아내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유일한 양육권자이자 법적인 친권자로 인정받아 무사히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송사 등에 휘말려 저의 위태로웠던 회사 생활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런저런 사정을 잘 참작받아서 명예퇴직으로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두둑하게 받아 나올 수 있었죠. 이후 저는 아이와 베트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더는 이 나라에서 살기가 싫어졌다 해야 할까요? 상처뿐인 결혼 생활은 어딜 가나 생각이 날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찍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4, 5년 뒤에 또다시 본인도 친권자라고 나타나 아이를 흔들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나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도 모든 일들을 좀 잊을 수 있을 테고 그때쯤이면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저와 아이는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의 교감이 적고 큰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 조용했던 아이도 이곳으로 이사와 학교와 이웃의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저와도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요즘엔 대화도 많아졌고 성격도 밝아져서 무엇보다 그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현재 작은 한국 식당을 꾸려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서 아이의 교육에 더 좋고 저 또한 이곳에 살다 보니 국적은 다르지만 마음이 따뜻한 여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 다른 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늦동이지만 저에겐 또 다른 삶의 희망이자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네요.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수영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